조용하던 마을이 강아지 소리로 들썩들썩. 개장을 앞둔 통영의 동물보호센터가 바빠졌습니다. 90마리가 넘다 보니까 걔네들 이렇게 관찰하고 하는 것만 해도 시간이 좀 많이 소모되고요. 여기서 건강히 지내다가 좋은 가족 만나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초롱초롱 새어 많은 눈망울들. 녀석들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폭염이 한창인 7월 중순, 통영시에 한 통의 전화가 올려왔습니다. 사무실에서 면담을 하면서 자기들이 촬영해온 동영상을 저희들이 확인하게 되었고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 수십 마리 강아지떼가 뒤엉켜지내고 있었습니다. 소를 목적으로 똥밭에 고르니까 이불 깔아주는데 그러면 많이 나오잖아요. 청결은 전무한 상태. 사람을 경계하며 피해 다니는 강아지들. 문 열어보시고 저희 그냥 만나서 얘기를 하자고요. 수차례 설득 끝에 강아지 양도를 허락받았습니다. 예, 사슬 보호소는 2곳을 운영하고 계셨는데요. 환경은 너무 열악한 환경이라서 차마 저희들이 눈뜨고 볼 수 있는 그런 데서 다녔던 것 같습니다. 일단 그분의 말씀은 확대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셨기 때문에 그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또 사법기관의 판단을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2차에 거친 구조작업 끝에 강아지 94마리가 새 집으로 입소했습니다. 오랜 기간 방치된 강아지들의 건강과 영양 상태를 살피는 게 급선무였는데요. 얘들은 지금 저희 보호소로 와서 한 번씩 검진을 하고 얘는 호흡기 문제 때문에 또 얘들도 좀 약간 설사를 한다거나 그런 게 있어서 제가 검진을 하고 여기서 하루 이틀 더 지켜보고 이상 없으면은 안쪽 보호소로 들어갈 거예요. 좀 상태가 안 좋다거나 뭐 수술한 애들 이런 경우 제가 좀 집중 관찰이 필요한 애들은 여기 있고요. 아가야, 좋은 집에 입양 가자. 바로 지금 나간다고? 네네. 입양? 알았어. 일단 청진해 보고. 새 가족을 만나기 전 최종 검진. 귀도 깨끗하고 오늘 깨끗해서 뭐 없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주로 이제 전염성 질환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고전에 조금 전에 한 게 디스템퍼 홍역 검사했고 지금 파보랑 코로나 그거 2가지 할 거예요. 맨 위에 게 파보 장염, 코로나 장염, 그 밑에는 디스템퍼 홍역이라고 그러죠. 선이 하나씩 나왔죠. 이건 다 음성이란 얘기예요. 학대나 방치된 동물들은 마음의 상처도 깊다는데요. 오면은 사람에 대한 신뢰가 깨진 애들이 많아서 제일 조심하는 경우가 이제 저희가 접근을 해도 얘네들이 흔히 예측할 수 있게끔 천천히 간다든가 원성도 낮추고 걔 중에 이제 때로는 사람 정이 그리운 애들은 바로 저희한테 다가오는 애들도 있고요. 근데 시간이 좀 걸리죠. 며칠간에 걸쳐서 밥을 주고 간식 주고 서서히 친해지게끔. 보호소에 들어온 지 15일. 강아지들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들어온 강아지 대가족을 돌보는 건 직원들 목. 저희가 청소를 하거나 밥을 주러 들어가면 먼저 다가와서 저희를 반겨주는 아이들이 있어서 힘든 줄 모르고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강아지들 목욕도 중요한 일과입니다. 90마리가 넘는 목욕 대기자들 때문에 쉴 틈이 없다네요. 또 시원하니? 시원하니 좋지? 씻은 후엔 뽀송뽀송 말려야겠죠? 주는 밥을 먹고 마시고 싶은 물을 먹고 욕구를 해결하고 사는 것보다 다른 반려견들처럼 산책도 나가고 교감도 하고 그렇게 지내면 아이들은 더 좋아하지 않을까요? 때 떼고 광냈다면 미용으로 깔끔하게 마무리. 계속 도망을 가거든요. 이런 걸 많이 안 해봐서 오히려 더 겁을 많이 냅니다. 사람 품이 가장 안전하다는 걸 이제라도 느끼면 좋겠습니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이 친구를 좋은 집에 갈 수 있도록 노력해서 얼른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보내줘야지 이제. 그날 오후. 카메라 앞에 포즈도 순둥순둥 제법이네요. 입양 갈 친구들 얼굴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오시기 전에 한번 보시라고 이렇게 홈페이지에 올려드리고 있어요. 입양견 정보는 통영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강아지의 나이, 성별, 건강검진 결과 등 개별 정보가 적혀 있습니다. 봉사하러 오신 활동가분들 3분이랑 그리고 저번 주에 방송 나온 거 보고 오신 일반 민원인분 한 분 오셔가지고 입양에 가셨어요. 나머지 입양 못 간 친구들까지 새로운 가족을 만나가지고 안정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구조견 소식이 전해지면서 동물보호센터를 찾는 시민들이 늘었습니다. 입양 홈페이지에 강아지를 확인을 하고 마음에 드는 강아지가 있어서 입양을 하러 왔습니다. 강아지 입양에 토경 씨도 발벗고 나섰는데요. 가족이나 좋아해요. 데리고 갈 반려견은 보셨고 예. 어떻습니까? 유기견은 처음이에요. 이제 2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집에서 사랑 듬뿍 주고 키우면 아마 뭐 가족들하고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반려견 등록과 함께 이름도 선물 받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려동물을 좋아하시는 우리 시민들께 큰 보람이 되고 앞으로 시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시민 여러분, 반려견을 사시지 말고 앞으로 동물보호센터에서 반려견을 입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조된 94마리 강아지 중 7마리가 입양됐습니다. 남은 강아지들도 따뜻한 가족을 만나면 좋겠네요. 한 가정당 2마리씩을 분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한 달을 입양을 희망하는 반려견과 생활해 보신 후에 16시간 후에 저희들이 정식적인 입양 절차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가족의 발견. 다음 주는 통영 동물보호센터 입양 그 후가 공개됩니다. 기대해 주세요. 때로 우리는 사진 한 장이 건네는 이야기에 걸음을 멈추게 됩니다. 저마다의 방식으로 공감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작품들. 그게 바로 예술의 힘이겠죠. 그냥 마냥 슬프지만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들면 그런 생각을 하니까 기분이 좀 미묘해집니다. 예술로서 이를 한번 돌아보고 위로받는 전시가 될 수 있겠습니다. 평온한 일상을 잃어버린 힘겨운 여름.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줄 반가운 전시회. 지금 만나보시죠. (2021년) 여름 대전을 찾아온 특별한 전시회가 있습니다. 모처럼 미술관도 북적북적. 이미 입소문이 뜨거운 것 같죠? 네, 2021년 대전 시립미술관 특별전은 트라우마라는 큰 제목 아래 퓰리처상 사진전, 그리고 15분이라는 2개의 전시를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퓰리처상 사진전은 전 세계 최초로 2021년 수상작을 우리 대전에서 전시하면서 묘미가 있고요. 15분은 앤디 워홀, 장 미셸 바스키아 같은 세계적인 현대미술 거장들의 작품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917년 조지프 퓰리처가 설립한 이후 전 세계 많은 언론인과 사진 기자들에게 뜨거운 영감을 주고 있는 퓰리처상. 수상 작품이 대전을 찾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예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소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마 가족끼리 오시다 보면 기억하고 있는 사건도 있고 또 새롭게 인식되는 사건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한 작품 한 작품 보시면서 그 역사의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세대를 어우르는 그런 교감과 소통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1942년부터 2021년까지 퓰리처상을 수상한 사진 125점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세계가 걸어온 역사의 순간들을 생생하게 포착한 사진들. 그 해 가장 역사적이라고 생각되었던 상징들, 그 순간의 모습을 담은 보도자료 사진들은 사진 기자들이 얼마나 힘든 상황 속에서 그들만의 직업 윤리의식을 갖고 임무를 다하는지 사진 속에서도 그들의 피와 땀을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전쟁의 참상도 고스란히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네, 이 사진 속에서 피난민들은 대동강 철교에서 추운 겨울날 살아남기 위하여 다리를 힘겹게 건너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사진을 찍은 맥스 덱스포에 따르면 너무 날씨가 추워서 손이 얼어 사진 찍기도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피난민들은 생존을 위하여 추운 날씨에 다리를 건너는 모습을 우리는 지금 이 사진 속에서 느껴볼 수 있습니다. 폭격된 대동강 다리. 끊어진 철교를 건너는 아슬아슬한 피난민들의 모습에 눈을 떼지 못합니다. 우리에겐 절대 잊을 수 없는 참혹한 전쟁의 얼굴이죠. 지금 묘사되는 걸 보면은 되게 슬픈 상황이고 안타까운 상황인데 지금 기자들이 찍은 걸 보면은 상당히 좀 유니크한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말로 따지면 안 되지만은. 다른 사진들도 보면은 사고 관련된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사진 기자 입장에선 그냥 마냥 슬프지만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들면 그런 생각을 하니까 기분이 좀 미묘해집니다. 국가와 시대를 구분하지 않고 자행됐던 수많은 전쟁. 이념 갈등이 만든 피와 눈물들. 참혹한 현장에서 카메라 셔터를 눌러야 했던 이유는 그것이 우리가 만든 역사이자 잊지 말아야 할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러시아의 개혁과 혁신을 추구했던 대통령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반발하여 보수 세력인 공산당의 반발이 생겨나자 그의 해임을 요구하고 가둬놓는 사건이 생겨납니다. 이를 그때 당시 쿠데타로 불려지는데요. 구소련의 보수 세력의 상징인 KGB 국가보안위원회의 창시자 동상을 넘어뜨리는 장면입니다. 74년간 이어져 온 사회주의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던 순간에도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가 열리고 나서도 카메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갈등과 상처들을 외면하지 않고 똑바로 인식할 때 인류는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 이 순간을 기억하라고 사진은 말하고 있습니다. 2021년 우리 앞엔 또 다른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처음 공개하는 올해의 퓰리처 수상작. 최근 백인 경찰관이 과잉으로 진압하여 흑인 남성을 사망하게 이른 사건이 있었는데요. 흑인들이 시위를 하는 모습을 담은 보도자료 사진이 이번 2021년 수상작으로 수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거리두기를 유지하기 위해 빌면막을 가로두고 서로 키스하는 모습을 담고 있는데요. 이 모습에서 코로나19를 이겨내고자 하는 그들의 열망, 그들의 절망을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가 만든 오늘의 사회상. 인류가 그래왔듯 지금의 이 혹독한 트라우마 또한 우리는 분명 잘 이겨낼 겁니다. 이 사진 한 장 한 장에 담긴 생생함 그리고 고통과 슬픔이 전달되는 아주 감명 깊었던 전시였던 것 같습니다. 교과서나 책에서 보던 사진을 실제로 볼 수 있어서 조금 생생했던 것 같고 공감이나 이해 부분에서 되게 뜻깊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인생에서 마주치는 중요한 순간을 작품으로 표현한 예술가들도 있습니다. 15분. 전시 제목부터 인상적이죠. 사실 전시의 제목은 많은 것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전시가 전하는 메시지, 작가들의 작품의 메시지를 한 번에 함축적으로 전달하는데요. 15분 전시에서는 샹탈 조페, 앤디 워홀, 장 미셸 바스키아 등 우리에게 익숙한 작가들 외에도 현대미술 거장들의 작품을 통해 다양한 섹션에서 우리가 겪는 상처들을 나누고 또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짧지도 길지도 않은 시간 15분. 그 한순간이 예술의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23명의 작가들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네, 지금 보시는 작품은 샹탈 조페의 10대 시리즈입니다. 누구나 겪어왔던 그 시절 특유의 냉소함과 또 차가운 마음을 재치 있고 위트 있게 담은 것이 특징입니다. 샹탈 조페는 인물의 모습을 따뜻하게 그려내는 동시에 굉장히 과감한 붓질을 통해서 그 특징을 드러내는데요. 또한 구도상에서 인물의 머리를 자른다던가 캔버스 사이즈의 인물을 맞추지 않는 과감한 기법을 통해 그 특유의 매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낙서를 예술로 승화시킨 장 미셸 바스키아. 그의 작품엔 살면서 느낀 삶과 죽음, 빛과 어둠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어머, 반가운 이름도 보이네요. 팝 아트의 거장 앤디 워홀의 작품도 대전을 찾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캔버스 버켄은 앤디 워홀의 대표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통조림 제품을 예술의 매체로 활용하여 미국의 자본주의와 물질 문화를 상징하는 작품으로 선보였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소비하고 탐닉하는 것들. 앤디 워홀은 인간이 버리지 못하는 욕망도 트라우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프라모델 설계도를 연상케 하는 이 작품엔 현대 중국 사회의 부조리함을 비판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고요. 결국 우리가 겪는 트라우마는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질문을 던지는 작가도 있습니다. 변순철 작가님은 사진 작업을 주로 하는 작가님으로 그가 연구하는 역사 혹은 사회 문화 현상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의식을 중점으로 고민하고 작업으로 승화시키는 작가입니다. 가족을 만날 수 없는 실향민들의 트라우마를 사진으로 기억하고 있는 변순철 작가. 관람객들도 그의 따뜻한 시선을 느끼는 중입니다. 여기 소셜미디어에 업로드된 수천 장의 셀카를 수집해 그 이면에 담긴 사람들의 심리를 분석하는 예술가도 있습니다. 어쩌면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방법 중 하나는 끊임없이 자신을 표현하며 세상과 소통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천장에 띄워놓은 이 풍선의 정체는 뭘까요? 지금 보시는 작품은 필립 파레노의 스피치 버블스입니다. 수백 개의 하늘에 붙어있는 보라색의 풍선은 어쩌면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둔 말 혹은 이미 전했지만 후회하고 싶었던 말 또 그 속에 담긴 모든 의미와 상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들어왔을 때 보는 순간 약간 물음표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살면서 질문도 많이 하고 거기에 답도 하고 저도 많이 살면서 이제 질문도 많이 받고 답을 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머리 위에 떠있는 1,500개의 풍선은 단절된 관계 속에서 서로에게 상처가 됐던 수많은 말을 상징합니다. 손에서 풍선이 날아가듯 마음속 트라우마도 언젠가 사라질 수 있겠죠. 네, 2021년 대전 시립미술관 특별전 퓰리처상 사진전과 15분으로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하게 준비했습니다. 무더운 여름 가족들과 연인, 친구와 함께 미술관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오실 때 사전 예약은 센스, 마스크는 필수입니다. 인류가 걸어온 역사의 순간을 치열하게 기록한 사진들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살면서 느끼는 트라우마를 작품으로 표현한 예술가도 있죠. 모두에게 힘겨운 계절, 올여름 미술관에서 특별한 치유의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떠세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곳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 우리다! I love 독도!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리. 학생과 선생님이 하나 되어 경북인으로서 자긍심을 기르고 영토 주권의식을 되새기는 시간. 경상북도 교육청과 함께하는 2021 독도 수호 결의 대회가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뜬다는 동해바다. 경북 울진 후포항에서 푸른 동해를 가르고 2시간여. 아름다운 신비의 성 울릉도에 특별한 손님들이 도착했습니다. 독도 답사와 독도 수호 결의대회를 하러 왔습니다. 내일 날씨가 좋아서 꼭 독도에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상북도 교육청은 평소 독도교육 올림픽, 사이버 독도학교, 독도사랑 음악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독도의 소중함과 올바른 영토 주권 의식에 대해 알리고 있었는데요. 이번 독도 수호 결의 대회를 통해 울릉도와 독도를 직접 방문, 경북인으로서 자긍심을 기르고 영토 주권 의식을 되새기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말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말 참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나라를 빼앗기고 전쟁의 아픈 역사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에서는 임청각에서 하얼빈까지 독립운동길 탐방, 독도교육 올림픽 등 학생과 도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동항을 기준 삼아 꼬부란 길을 달려 올라온 곳, 국내 유일 영토박물관 독도박물관입니다. 걸어 올라오시는데 어떻습니까? 아주 좋습니다. 힘들지 않으십니까?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기분 좋습니다. 독도를 지키기 위한 첫걸음, 바로 우리들의 관심입니다. 독도 박물관을 둘러보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독도가 사회적, 역사적, 문화적, 지리적, 과학적으로 우리 땅인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알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다음번에 기회가 된다면 꼭 우리 학생들에게도 보여주고 싶은 참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독도가 한국 땅임을 명백히 알리는 수많은 전시 자료가 가득한 독도 박물관. 박물관을 지나 독도 전망대에 도착하면 약 87km 떨어진 작은 섬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 간절히 보고 싶은 그 이름 불러봅니다. 보고 싶은 독도 보여라. 야! 실제 울릉도 해발고도 80m 이상에서는 연중 30여일간 독도 관측이 가능하다고 하죠. 여기 올라와서 보니까 독도가 참 가깝게 느껴지고요. 우리 땅이라는 게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독도 사랑합니다. 독도는 우리다! 독도와 조금 더 가까워지는 여정. 이번엔 검푸른 바다 및 독도와 울릉도가 품고 있는 해양 생태를 만날 수 있는 곳, 울릉도 독도 해양 연구기지입니다. 동해 해양 생태계의 오아시스로서 함께 해양 생물의 다양성이 매우 풍부한 해양 생물의 인큐베이터로서의 가치를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한반도 자연 진화 연구의 실험실로서, 그리고 한반도 기후변화 연구의 최적의 실험실로서의 가치를 또한 보유하고 있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 영토 독도입니다. 그 가치만 해도 무궁무진한 독도. 서기 513년 우산국이 신라에 병합되던 그 순간부터,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독도가 대한민국의 땅이라는 당연한 사실이 당연히 받아들여지기까지는 수많은 이들의 노력과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사실을 안용복 기념관에 전시된 역사적인 자료를 통해서 확실하게 아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일본이 더더욱 그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그런 사실이 거짓됨이라는 사실들을 여기서 더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어업 다툼 끝에 일본 땅에 끌려가게 된 조선어부 안용복. 결국 도쿠가와 막부로부터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니라는 공신문서 서개를 받아내고야 말았습니다. 시민들의 독도 사랑은 여기서 끝이 아니죠. 혼란했던 한국 전쟁이 끝난 후 독도에 대한 일본의 침략을 막아낸 시민들, 독도 의용 수비대도 있습니다. 독도용 수비대는 6.25 전쟁이라는 혼란한 시기에 일본이 독도를 침범하자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결성한 단체입니다. 활동 기간은 1953년 4월 20일부터 1956년 12월 30일까지입니다. 중간에 있는 저분이 정원도 대원이라고 지금 현재 울릉도에 계시고요. 망원경을 보고 있는 분은 서기종 대원이라고 지금 울산에 계십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 현판에 보시면 독도용 수비대라고 했잖아요. 독도용 수비대는 그 당시에 수비대 의용군이라고 했던 거였죠. 그래서 독도용 수비대의 국제법적 지위는 의용군입니다. 울릉도 청년 45명으로 시작한 순수 민간 조직, 혼란 속 독도를 지켜낸 자랑스러운 독도 의용 수비대. 젊은 나이에 나라를 구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독도 의용 수비대에 자원을 해서 희생을 한 이런 그 시절 젊은이들의 열정을 보는 것 같아서 정말 마음 뭉클했습니다. 별로
나이 차도 안 나는 우리 고등학생들도 이런 체험을 해서 정말 자신이 사는 이 나라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할지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고 싶습니다. 독도에 들어가려면 상대가 덕을 쌓아야만 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그만큼 날씨와 파도의 높이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거친 파도와 출렁이는 물결, 쉽지만은 않은 여정일지라도 가슴속 설렘이 가득합니다. 지금 너무 설레고 기대가 됩니다. 독도 처음 승선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설렙니다. 푸른 물결을 타고 한참을 달려도 가까워지지 않는 독도가 그저 야속할 무렵, 기적처럼 저 멀리 보이는 오늘의 목적지에 배안이 술렁입니다. 약 18만 제곱미터, 깊은 바닷속 풍부한 황금어장과 계절마다 피고 지는 자연이 살아 숨쉬는 돌섬, 독도입니다. 나와가는데 오늘 무사히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한 손님들을 맞이하듯 어쩜 이렇게 하늘마저 푸른 건지. 대한민국 최동단,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곳 독도의 경북교육 가족들, 지역 내 선생님들은 물론 울릉도 학생 대표단까지 모두 무사히 잘 도착했습니다. 독도다! 독도를 지키는 것은 반만년의 오랜 역사를 지켜내는 것. 경상북도의 자랑 독도를 힘차게 외치며 독도답사의 꽃, 독도 수호결의 대회 힘차게 시작해봅니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오랜 세월 우리 주민이 살며 실효적으로 지배해온 우리 땅이 분명하다. 하나, 우리는 일본이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사죄 없이 독도에 대한 도발을 지속하는 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한다. 오늘 독도 수호 결의대회는 독도 교육 올림픽의 일환으로 우리 땅 독도를 사랑하는 경북 교육 가족들의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고자 진행되었습니다. 경상북도 교육청이 운영, 다양한 독도 교육 자료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사이버 독도학교 수료식도 오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독도에 와보니 독도를 지키고자 했던 조상들의 마음이 무엇이었는지 크게 와닿게 되었습니다. 아주 익숙해져야 우리 아이들이 더 독도를 사랑할 텐데 오늘이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1965년 고 최종덕 씨가 최초 거주한 이래 현재 독도 경비대원 25명, 등대 관리원 3명 등 34명의 주민이 실제로 거주 중인 섬 독도.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명백한 우리의 영토입니다. 독도 경비대에서 독도는 반드시 우리가 지켜내야 할 목숨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대한민국 영토임을 또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많이 찾아주셨는데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독도 화이팅! 동도와 서도 그리고 89개의 부속 도서, 푸른 물결 속 해양 생물들과 바람에 손을 드는 초록 자연까지 모두 우리가 사랑하는 독도의 모습입니다. 독도 사랑해! 코로나19로 중단된 독립운동길 탐방을 활성화하고 사이버 독도 학교를 확대 개편하겠습니다. 영어 강의도 제공하여 세계 시민들이 독도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울릉도 폐교에 독도 교육원을 건립하여 전국의 학생들이 독도 탐방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대한민국 천연기념물 제336호, 아름다운 섬 독도의 따스한 경북교육이 함께합니다. 선생님들의 독도교육 역량과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의식을 높이는 시간, 2021 독도 수호 결의대회. 독도는 우리다! 안녕하세요. 리포터 이민아입니다. 저는 지금 충주의 과수원에 나와 있는데요. 1급수에만 산다는 수달이 지금 이곳에 나타났다는 제보를 받고 나와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지금 뭔가 움직임이 보입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수달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우주 최초 수달 공무원
충주시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 왜 나왔냐? 이 맛있는 이 충주 복숭아 제가 수확하러 왔다 이거예요. 아니, 복숭아를요? 충주의 여름은 복숭아가 열매 맺는 계절. 충주의 맑은 물, 우수한 토질과 낮과 밤의 큰 기온차로 인해 당도 높고 과즙 풍부한 복숭아가 열린다는데요. 명품 충주 복숭아를 지금 만나봅니다. 충북 충주시 앙성면입니다. 뜨거운 여름 태양 아래 싱그러운 제철 과일이 익어가고 있는데요. 맛 좋고 당도 높은 충주 복숭아, 오늘의 주인공이랍니다. 와, 너무 귀여워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충주시청 농정과에서 영업직으로 근무하고 있고 충주시 농산물 브랜드 마케팅을 맡고 있는 충주씨라고 합니다. 아니, 저 가만히만 있어도 쪄 죽을 것 같은데 여기서 어떻게 이렇게 수확을 하고 계세요? 지금보다 더 가면은 맛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수확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냥 더우신데 가서 쉬고 계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오, 진짜요? 그럼요. 우와, 우렁각시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 충주시 대신해서 복숭아 수확하는 거 도와드리러 왔거든요. 네. 어떻게 따면 되는 거예요? 그냥 막 이렇게 뜯으면 되는 건가요? 네, 복숭아 수확은 손끝으로 따면은 복숭아가 쉽게 물러지기 때문에 복숭아를 아금 등에 싹 안은 다음에 살짝 옆으로 돌려서 따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 아, 약간 이렇게 불그스름하게 익은 게. 네. 이것도. 복숭아 수확 잘하시네요. 잠깐 쉬었다 올게요. 네? 진짜 가세요? 그럼 이 많은 걸 저 혼자 다 해요? 아이고, 오늘 고생길 열렸습니다. 그래도 약속을 했으니 따고 또 따고 우렁각시 이민아 리포터 열심히 복숭아를 수확합니다. 오, 많이 땄네요. 너무 덥네. 에이, 모르겠다. 일했으니까 먹을 자격 있어. 완전 맛있어. 꿀맛 진짜. 완전 달아요. 복숭아의 장점인 햇빛, 물, 모든 기후 조건을 잘 갖추어져 있어서 아주 맛있는 복숭아 생산하기에 딱 좋은 지역입니다. 장마도 일찍 끝나고 당도도 최고조로 돼 있어서 아주 맛있는 복숭아를 수확하고 있습니다. 맛 좋고 당도 높은 충주 복숭아. 이민아 리포터가 열심히 수확하는 동안 충주시는 뭐 하고 있는 거죠? 아니, 쉬고 있으라 그랬다고 이렇게 마냥 쉬고 있으면 어떡해요? 저 안 쉬었어요. 일하고 있었어요. 일하고 있었다고요? 네, 이 맛있는 충주 복숭아를 많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알릴까 그걸 고민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어떻게 홍보하실 건데요? 어떻게 냐고요? 바로 요렇게요. 달달하러 해꿀맛 저 세상의 달콤함 달달하러 JMP 충주 복숭아. 한편 가수원에서 수확한 명품 충주 복숭아가 소비자에게 가기 위해서는 이곳을 거쳐야 한다는데요. 탐스럽게 잘 익은 복숭아를 선별하고 포장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충주시도 어느새 이곳에 와서 일을 하고 있었네요. 아니, 언제 또 여기 와 있었어요? 아까부터 왔죠. 우와, 근데 딱 봐도 복숭아가 엄청 많은데 여기 뭐 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충주에서 생산된 복숭아를 포장하고 선별하는 선별장이에요. 선별장이구나. 제가 되게 바쁜 수달인데 계속 보고만 있을 거예요. 빨리 가서 거들어요. 바빠. 이민아 리포터 오늘 할 일이 많습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포장하는 거예요? 네, 이거를 호수를 이렇게 푸시라 그러거든요. 이렇게 해서 쪼개도 봐야 돼요. 여기 파티가 있나 없나 일단은 요거 이렇게. 네,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줄을 맞춰서 이렇게 사선으로 그래야 복숭아가 예뻐.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보기 좋은 복숭아가 먹기도 좋답니다. 예쁜 복숭아 맛있게 드세요. 초기에는 하루 4,000에서 5,000 박스, 하반기로 올라가면은 1일 8,000에서 11,000박스까지 이렇게 소화량을 하고 있습니다. 선별 작업이 한창인 작업장에서 충주씨는 춤을 추고 있습니다. 충주씨, 춤 실력으로 공무원에 뽑혔나요?
아니,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놀고만 있고 일 안 하세요? 아니, 나 노는 게 아니라 네. 우리 이따가 복숭아를 팔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우리 미나 씨가 사는 사람이라 생각해봐요. 그냥 너무 평범하게 복숭아 사세요. 네. 복숭아 있어요. 이러면 팔리겠어요? 그쵸, 잘 안 팔리겠죠? 그러니까 네. 이게 춤을 추면서 네. 고객 행위를 할 거예요. 우리. 아! 잠깐! 댄스 교실! 이민아 리포터 복숭아를 잘 팔기 위한 필승 댄스를 전수받습니다. 충주시로부터 복숭아 댄스를 전수받은 이민아 리포터. 충주시 로컬 푸드 행복 장터로 향했는데요. 이곳은 충주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농산물들을 전시, 홍보, 판매하는 곳이랍니다. 여기서 지금 판매되고 있는 음식들이 다 충주에서 생산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사과도 있고. 와, 사과도 있고. 작년 사과. 여기 충주시 보이시죠? 네. 충주시.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한 옥수수, 또 곶감. 없는 게 없어요. 직거래를 통해서 판매를 하다 보니까 농가에서는 제값을 받고 소비자들은 저렴한 가격에 또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어서 서로 윈윈하는 그러한 상태고, 또 저희 충주시 입장에서는 우리 충주시 농산물을 전국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매장입니다. 잠깐만, 근데 우리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왜요? 아, 왜긴 왜야. 우리 아까 복숭아 춤 배웠잖아요, 나한테. 네. 가가지고 호객행위 하기로 했잖아요, 우리. 아, 우리 오늘 완판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빨리 가요, 빨리. 해꿀맛! 충주 복숭아 판매를 위한 복숭아 댄스입니다. 충주 복숭아 복숭아 네가 갑이다 오지고치 되는구나 다른 복숭아는 가라. 옆에 복숭아가 좀 맛있어 보여가지고 하나 사게 됐고, 여기서 잠깐 먹어보니까 맛도 되게 좀 달달하고 식감도 아삭아삭해서 맛있어서 한 박스 더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맛있으니까 사 먹는 거죠. 먹을 때 상큼하면서 좀 이렇게 아삭거리는 맛. 충주 복숭아 네가 갑이다. 충주 복숭아 많이 사랑해주세요. 뜨거운 태양 아래 아삭하고 달콤하게 익은 충주 복숭아가 있습니다. 과즙 빵빵, 달고 맛있는 해꿀맛. 충주 명품 복숭아로 기분 좋은 여름의 맛을 느껴보세요. 우리 지역에서 나는 제철 식재료를 이용해 밥상을 풍요롭게 채워갑니다. 로컬 푸드로 로컬 셰프가 만드는 건강한 요리법, 로컬 레시피. 불볕 더위라는 말이 실감나는 8월. 축축 늘어지는 이 계절엔 생기 충전을 위한 긴급 레시피 처방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약이 되는 음식을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컬 레시피의 박동주입니다. 너무 더워서 제가 오늘은 실내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도 시원하게 보고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요, 이 무더운 여름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시원하게 보낼 수 있을까? 시원한 음식, 건강한 음식 소개를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 셰프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컬 레시피의 황금 레시피를 알려주실 차은정 셰프님을 모시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요리를 저는 갈망합니다. 원하죠. 그렇죠. 누구나 원해요, 지금은. 그렇죠. 그런 메뉴겠죠? 그럼요. 여름에는 아시다시피 막 불 앞에서 지지고 볶고 뭐 튀기고 이거 정말 안 하고 싶잖아요. 저희 엄마 요리하다가 화내세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은 좀 불 앞에서 거의 불 많이 안 쓰고 간단하게 하면서 또 이렇게 넣어놨다가 차갑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소재. 뭐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그쵸. 들을수록. 근데 그 재료가 어디 있냐고요? 여기 바로 여기 냉장고. 냉장고요? 냉장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짠! 와. 과일. 아, 과일. 제가 좋아하는 과일로 3종 세트가 있네요. 야, 과일로 요리를 한다고요? 그럼요. 왜냐면 우리가 예로부터 우리나라에도 이 조리법이 있었는데요. 또 외국에도 이 조리법을 써요. 와, 궁금하다. 그쵸? 오늘 이름이 뭡니까, 이름이? 과일 양갱 디저트. 아, 양갱이. 네네, 많이 들어보셨죠? 와, 디저트. 디저트죠. 야, 요즘에 이 디저트 카페 많이 가시는데 트렌드를 아신다. 지금 당장 냉장고를 열어서 꺼내올 수 있는 과일 몇 가지만 있다면 뚝딱 만들어 볼 수 있는 과일 양갱. 상큼함으로 활력을 충전해줄 보기도 좋고 맛도 좋은 여름 디저트. 함께 배워볼까요? 사실 우리가 이 과일을 날걸로 이렇게 먹으면 좋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요리를 해서 먹어도 역시 영양분은 당연히 좋겠죠? 양갱이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일은 생 걸로 그대로 먹을 수 있고 그 대신 모양도 내가 원하는 모양을 유지할 수 있고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선도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군요. 자, 그럼 한번 어떤 재료들이 들어가는지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뭐 오늘 주인공은 과일일 거고요. 예, 알록달록 예뻐요. 과일은 뭐 아무 과일이나 다 될까요? 다 좋은데 한 가지 유의하실 거는 수분이 많은 예를 들면 이제 수박 같은 거 그런 거는 이제 잘 안 굳어요. 그렇죠.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물이 나오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재료만 피하시면 뭐 무난하게 얼마든지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시중에 팔고 있는 후르츠. 칵테일이 또 냉장고에 있더라고요, 아까. 자, 그리고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예. 자, 우선 보이는 게 앙금이라는 거예요. 네, 하얗네요. 하얗죠. 그래서 백앙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흰콩으로 만든 백앙금. 요거는요? 요게 이제 오늘의 주인공이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굳혀줘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한천 가루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한천 가루. 한천 가루. 이 예쁜 노란색은 뭔가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단호박 가루 그리고 파래 가루. 네, 이제 색깔을 내기 위한 천연 가루들이에요. 천연 가루군요. 네. 자, 그리고요, 요거 너무 예쁘다. 그렇죠. 이게 네. 막 모양이 다양하게 있어서 이게 이제 실리콘으로 만든 틀이에요. 네, 그래서 아주 손쉽고 위생적으로 양갱을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스크림 틀 맞아요. 이게 꼭 있어야 되겠네요. 네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재료를 다 살펴봤으니까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그래야죠. 네. 준비된 과일의 껍질을 깎아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세요. 첫 번째 냄비에는 물 2컵과 한천가루 1스푼 반을 넣고 끓여주고요. 나머지는 물 1컵에 한천가루와 백앙금을 넣고 끓이다가 각각 단호박가루, 파래가루를 넣어 곱게 색을 만들어줍니다. 그런 다음 준비된 틀에 과일을 하나씩 넣고 한천가루 녹인 물을 부어서 굳혀주면 완성! 자, 이렇게 다 만들었고요. 이제 굳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굳혀줘야 되죠? 보통은 이제 실온에 이렇게 두시면 한 3, 40분 정도가 이제 소요가 되는데 또 여러분들 또 빨리 먹고 싶잖아요. 급하신 분들. 네. 그러면 이제 냉장고나 아니면 냉동고나 그러면 시간을 반 이상 줄이실 수 있죠. 네, 선풍기 앞에서 이렇게 붙여지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어쨌거나 식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굳는 시간이 있는데 제가 아까 이렇게 보니까 이 냄비에 3가지를 이렇게 계속 끓이시던데 그건 뭐죠? 한천가루만 하시면 투명하게 그러니까 과일의 색깔과 과일의 모양이 그대로 드러나게. 그러죠. 투명하게. 투명하게. 근데 이제 앙금에다가 노란색 가루를 섞거나 녹색 가루, 붉은색 가루 다양한 가루를 섞으시면 그게 이제 뭐 2톤, 3톤 막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니까 아까 이렇게 2겹씩 겹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양갱을 만드시다 보면 여러분들 이제 노하우가 또 생겨요. 네. 그래서 밑에는 투명한 칼라, 그 다음에 또 다른 칼라, 이렇게 하면 막 한 개의 양갱에서 막 5-6개 칼라가 나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얇게 깔면은 거의 한 5개에서 무지개색까지도 가능하겠네요. 가능해요. 야, 이게 요령 있게 또 이렇게 재미있게 활용할 수도 있는 거겠네요. 그리고 아이들 혹시 어린 아이들 있으신 가정에서 같이 해보시면 너무 좋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는 그 양갱이가 굳었는 것 같은데. 가져와 볼까요? 그럴까요? 네. 잘 굳혀진 양갱을 하나씩 꺼내주세요. 모양도 예쁘고 색깔도 곱고 사탕처럼 새콤달콤해 보이는 천연 과일 양갱이 완성됐습니다. 너무
예쁩니다. 아니 어쩜 이렇게 예쁠 수가 있을까? 앙증 맞네요. 그죠? 먹을 수가 없다. 먹을 수가. 공주 씨 닮았네. 아유, 세린 닮았어요. 자, 이렇게 만드는 것도 재밌었는데요. 이렇게 하나 빼면서 예쁘게 만들어진 모습을 보는 재미도 맞아요. 명절에 송편 만드는 느낌으로. 재미, 보다 네. 양갱이 만드는 재미.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맛을 또 우리가 느껴볼 수가 있을 텐데 먹어봐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일단은 먼저 이 투명한 안 들어간 한총가루. 한총가루 된. 네. 너무 예뻐서 먹기가. 블루베리 맛이 새콤한 맛이 그대로 살아있죠. 있어요. 살아있죠. 한천은 아무 맛이 없네요. 원래 얘는 무맛이에요. 무맛. 무맛이라서 좋은 게 다른 재료의 맛을 이렇게 올려주죠. 살려주죠. 네네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하실 땐 저희는 아까 설탕을 안 넣었어요. 근데 이 한창가루에다가 설탕을 조금 섞으시면 달짝지근하게 또 맛있죠. 아, 단맛을 좋아하시는 네, 분들은? 그렇게 첨가하시면 되겠어요. 쌤도 한번 드셔보시죠. 저는 요 단호박하고 키위. 단 걸 좋아하시는구나. 저는 키위가 그대로 살아있어. 이게 그 파래가루. 파래. 네. 파래가루에 아까 천도복숭아. 그죠? 입안이 상큼합니다. 그렇죠. 이야. 개운하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자, 여러분 여름이 되면 막 입맛이 없다, 뭐 기력이 없다, 짜증난다, 뭐 이러시는 분들 많은데 정말 이 입맛도 상큼하고 눈도 상큼하고 마음까지도 상큼해지고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요리가 바로 오늘의 과일 양갱이가 아니었나 싶어요. 자,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디저트 황금 레시피를 오늘 우리 찬현 쌤과 함께 해봤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로컬 레시피였습니다. 냉장고 속 과일과 한천 가루만 있다면 재밌고 쉽게 만들어 볼 수 있는 여름 간식. 만드는 과정도 재밌고 먹는 즐거움도 있는 과일 양갱. 여름 방학이 끝나기 전에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